여러분은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였던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남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피해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처하는 법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책 40에 읽는 철학의 지혜를 참고하여 가벼워 보이지 않는 방법,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양보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양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변에서 나를 쉽게 보도록 만드는 행동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맞추거나 자신의 신념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배려와 양보가 중요한 덕목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양보가 반복된다면 내가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상대방은 내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나의 의견을 자주 양보하고 주장을 접는다면 상대방은 점차 나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때마다 나의 시간을 내주고 내 감정과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에만 맞추다 보면 그들은 나의 희생을 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에 대한 존중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해주는 배려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이다. 상대는 나에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쉽게 요구하게 될 것이고 내 노력이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자기 고집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다. 양보는 때때로 필요한 미덕이지만 그로 인해 나의 원칙과 행복이 훼손된다면 그건 단순한 배려가 아닌 무분별한 희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내가 계속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기만 한다면 자신을 지키기 어려워지며 상대는 더욱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양보와 배려는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이 지나쳐 상대가 나를 쉽게 이용하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올바른 배려가 아니다. 내가 항상 맞추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상대는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진 가치나 소중함을 존중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고 자신의 의견을 때로는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내가 가진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행복과 신념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양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진정한 배려와 양보는 나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가 건강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불필요하게 사과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쓸데없는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을 전달할 때마다 사과를 반복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자신감 없이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내 입장이 확고하지 않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미안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계획을 제안했을 때 괜히 미안해하며 마치 내가 잘못된 듯이 행동할 필요는 없다. 이때 불필요한 사과 없이 나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면 상대방도 내 의견을 더욱 존중할 것이다.
사과를 자주 하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나의 생각이나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그래서 모든 일에 미안하다는 말 대신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쓸데없는 사과를 줄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중요한 첫걸음이다. 상대방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니므로 굳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 대신 차분하게 내 입장과 이유를 설명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가진 의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다. 상대가 나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할 때도 모든 요청에 미안하다고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내가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더 성숙한 대처 방법이다. 사과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더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과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이해를 줄 수 있다. 이처럼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생각을 더욱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결국 불필요한 사과를 줄임으로써 나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상대방도 나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사과가 꼭 필요한 때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지나친 사과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 의견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며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을 연습하면 더욱 자신 있는 모습으로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대방도 나를 신뢰하며 내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사과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이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과 대신 솔직한 표현으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내 행동을 바꾸면 처음에는 관계가 원만해질 수도 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 당장은 갈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타인의 기대에만 자신을 맞추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점차 나를 쉽게 보거나 때로는 무시할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원칙이 없는 사람은 상대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나만의 기준과 생각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고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때 그저 따라갈 필요는 없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바탕으로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도 내가 고유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를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원하는 방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면 일시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바라는 길을 찾는 데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와 가치를 따라 나만의 길을 걸으려는 자세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자신감도 더해준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대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나의 경계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상대방도 나를 성숙하게 대하게 되고 내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무엇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만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내 성향과 맞지 않는 활동을 하자고 제안할 때 그 상황이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내 뜻과 다르다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 어색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선택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 남의 기대에만 맞추어 살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나의 삶은 타인이 아닌 내가 주도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되 결국에는 내 기준에 따라 차분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지나치게 친절하게만 대하지 마라.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도 너무 관대하게 넘어가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상대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고 나를 배려하는 마음조차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나는 모든 이해와 양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나를 쉽게 대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나는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친구는 자신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진다. 또 다른 예로 내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만 삼키며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상대는 나의 불편함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처음에는 이 관계가 문제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상대의 요구에 점점 더 압박을 받게 되고 내 감정과 생각은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 계속 양보만 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때 상대방은 나를 배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 인내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해와 양보는 결국 관계에 해를 끼치고 나에게도 스트레스를 줄 뿐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한 선을 긋고 내가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당당히 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도 내 경계와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된다.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나만 양보하고 이해하려 하면 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로 흘러갈 수 있으며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기회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들려면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며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 수 있고 나 또한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결국 지나치게 친절하기만 한 태도는 나와 관계 모두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상대에게 내 진솔한 의견을 전달하고 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 된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진정으로 존중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남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만약 타인의 평가나 비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신념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나의 기준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한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행동을 비판할 때 즉각적인 변명이나 해명을 하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나의 생각을 정리하며 상대의 평가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상대의 말에 무조건 수용하거나 반발하기보다는 내가 세운 기준을 따르며 그 평가를 받아들일지 말지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남의 말에 덜 흔들리면서 나만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 누구나 비판을 받으면 불쾌할 수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내 관점에서 비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도 상대의 비판을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내 가치를 스스로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조언만 겸허히 수용하고 그 외에는 나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기보다는 나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는 자세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나의 중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으면 상대방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판을 들을 때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평가가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타인의 평가를 전부 받아들이려 하면 오히려 내 본래 모습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평가를 듣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나치게 강한 비판을 들었을 때는 그 비판이 정말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나를 흔들기 위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무조건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자세는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준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기준을 지키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의 말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필요한 조언만을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든다. 이처럼 남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기준을 지키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길이다. 나에게 소중한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덜 영향을 받으며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나의 기준에 따라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귀담아 듣더라도 내 마음과 판단을 벗어나지 않도록 내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쌓일수록 나는 점점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6번째, 자신을 저평가하지 마라. 신을 낮게 평가하지 않는 것은 몹시 중요한 일이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먼저 존중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가볍게 보지 않게 된다. 내가 가진 능력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주 나에게 부탁을 하거나 시간을 요구할 때 내가 정말로 시간을 내줄 수 있을 때만 응하는 것이 좋다.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은 내가 언제나 편리하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쉽게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할 수 없게 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기 쉽다. 반면에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상대에게 의지하거나 맞추려 하다가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내 능력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청을 내 기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내 가치를 확실히 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내 시간과 노력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나를 소중히 여겨야 타인도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태도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세다. 언제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할 때 그 마음이 타인에게도 전해져 관계가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내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신뢰를 형성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낮춰서 평가하지 말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며 중요한 선택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내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존중의 태도는 더 나은 삶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된다. 7번째, 말을 너무 가볍게 뱉지 마라. 말은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말이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을 진지하게 보지 않게 만들고 결국 그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생각 없이 내뱉으면 그 말에 대한 신뢰도 또한 떨어지기 마련이다. 말은 사람들 간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군가가 어떤 말과 태도로 소통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무심하게 던진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어때?" 라며 반응한다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또는 친구가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주제를 꺼내거나 엉뚱한 말을 하는 것도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의도만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배려와 고려이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앞세우기 쉽다.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을 배려심 없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 하지만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피로를 줄 뿐이다. 이런 대화를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은 그 사람과의 대화를 점점 피하게 된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누구도 그 대화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행동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우선하는 사람은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특히 누군가의 아픈 부분을 생각 없이 건드리는 말은 관계를 단번에 끊어버릴 수도 있다. 한 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결국 그를 멀리하게 된다. 상대방이 신뢰를 잃는 것은 감정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 자체에 대한 신뢰까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무게와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스스로가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소중한 관계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잃게 될 것이다. 말은 우리가 쉽게 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 말이 지니고 있는 힘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말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도 관계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조심스러운 말이 오히려 깊은 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말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나와 상대방 모두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8번째,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 인간관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태도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별다른 의도가 없는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는 당신이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며 나아가 쉽게 무시하려는 태도를 취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농담 삼아 건넨 한마디에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 크게 실망하며 반응한다면 상대는 당신이 별것 아닌 일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여길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에 익숙해지고 그로 인해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기보다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위험이 커진다. 즉각적인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반응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 상대방이 불편한 말을 하더라도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운 순간에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뒤에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상대는 당신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임을 알게 되고 당신의 감정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거나 실수를 했을 때 차분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즉각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상대는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할 수 있다. 가벼워 보이지 않는 방법,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항상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